네, 해피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일이 좀 있어서 뭐 다른 거 안 보고 그냥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요 두 가지만 볼게요. 뭐 이터닉스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일단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제가 음봉일 때마다 좀 사자, 떨어질 때마다 좀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언제 사고, 그럼 또 다음엔 또 언제 사고, 그 다음에 또 언제 팔고, 이거를 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일단 뭐 앞에가 어떻게 올라왔든 이건 일단 둘째 치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면 하이닉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우리는 얘를 언제 살 수 있을까요? 여기 넘을 때 사면 돼요. 왜냐? 여기 정고점은 저희가 저항이라고 하죠. 네, 이 저항대를 돌파를 했어. 이게 돌파 매매죠? 그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 돼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특정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요만큼은 먹고 나오자. 그리고 다음에 언제 사? 여기서 돌려 세울 때. 그쵸? 그래서 얘를 보시면 여기를 넘을 때 샀어.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오고 있겠죠? 그럼 수익이 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일부 매도를 하고 있겠죠? 분할 매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분할 매도. 그럼 분할 매도를 했어. 그럼 또 언제 사? 분할 매도를 해서 소량만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얘를 언제 사? 그럼 얘가 내려올 때 자, 여기가 저항이었기 때문에 저항이 돌파가 되는 순간 여기는 지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자, 여기 저항이 있어. 근데 저항을 돌파를 했네? 그럼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경우의 수가 지지할 때까지 내려갔다가 아니 뭐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돌파 후 지지까지 가지 않고 올라가는 경우, 세 번째 경우, 돌파 후 지지 깨고 내려가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음봉일 때마다 사자. 이 이야기는 이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사자. 오케이? 그러면 내려갈 때 조금씩 샀어. 근데 여기를 깼네? 그럼 깼으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왜? 우리는 꼭지를 알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꼭지는 지나고 나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깨에 팔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돌파를 하고 내려왔어. 그리고 올라가.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 근데 얘가 여기서 올라가는데 얘가 계속 갈 거면 뭘 해야 될까요? 여길 넘어야겠죠. 근데 저기까지 가지 않고, 아니,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왔어. 그러면 얘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라인은 여기죠. 근데 여기를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내려왔어.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어깨가 나온 건 아니죠.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를 언제 파냐? 얘가 올라가. 그리고 내려왔는데 여기를 깼어. 그럼 여기에서 파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려왔어. 근데 올라갔네? 근데 또 내려왔어. 그럼 우린 언제 팔아야 돼요? 여기 이탈하면. 근데 이탈 안 했어. 그쵸? 그러면 홀딩이에요. 여기를 이탈을 했다면 매도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탈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홀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얘가 다시 올라가. 근데 여기에 또 단기 정고점이 있네? 그럼 여기가 저항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저항을 뚫었어. 뚫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지지를 받죠. 그리고 또 올라가. 그럼 또 우리는 언제 사? 여기 넘어갈 때. 그리고 또 언제 사요? 여기 넘어갈 때. 앞에 저항을 돌파를 할 때. 자, 여기를 저항을 돌파를 해서 우린 또 샀어. 그럼 올라가면서 분할 매도를 했겠죠.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분할 매도를 해서 소량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또 내려와. 그럼 우린 음봉일 때마다 사겠죠? 음봉일 때마다 사다가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또 지지를 받아줬네? 그럼 또 사는 거예요. 그럼 또 얘를 또 언제 살 수 있을까요? 여기를 넘을 때 사면 되겠죠, 이제? 자, 지금 상태는 여기까지 갔어. 그럼 우리는 언제 살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 여기를 넘을 때 돌파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얘가 내려온다면 여기를 지지받아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음봉일 때마다 사는 거예요. 음봉일 때마다 샀는데 여기를 이탈을 했어. 그쵸? 그러면 매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서야 여기가 꼭지였고 여기가 왼쪽 어깨, 여기가 오른쪽 어깨였구나 라는 걸 이제서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여기가 꼭지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살짝 내려온 상태죠?
올라갔다가 얘가 내일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넘을 때 사면 되는 거예요. 사서 짧게 먹고 나오고. 자, 그럼 우리는 손절을 해야 되는 라인이 처음엔 여기였다가 바뀌었죠? 또 바뀌었어. 어디야? 여기로 바뀌었어요. 여기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또 올라갔어. 아, 좀 지우자, 이제. 자,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를 또 돌파를 하고 올라왔어. 그럼 여기를 지지를 받아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지지를 못 받고 내려왔어. 그러면 손절? 아니죠. 여기서 반등이 나와 주겠죠. 근데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그럼 여기에서 손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좀 이해가 되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보면 아이고 아이고. 자, 삼성전자도 자, 이 가격대가 제가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 저점을 이탈을 하면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희가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얘는 중요한 가격대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를 이탈을 하면 이제 손절을 해야 되겠죠. 왜? 여기가 상승하고 하락했다가 돌파를 했어. 그쵸? 그리고 자기가 돌파했던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재차 올라갔어요. 그럼 또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또 살 수 있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요? 자, 여기를 손을 딱 그어. 그럼 내려올 때마다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지를 못 받았네? 그리고 더 내려가. 그러고는 전에 지지받았던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죠. 자, 그럼 우리는 언제 팔아요? 여기 이탈하면. 근데 이탈 없이 그냥 올라가. 그쵸? 살짝 이렇게 하면서 그럼 또 우리는 언제 살 수 있어요? 여기 넘을 때. 저기를 넘어갈 때, 저항을 넘을 때 여기를 살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뭐 이날 갭으로 떴다가 내려오니까 제가 갭 뜨는 거는 절대 사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갭 떴다가 내려왔어. 자, 그럼 또 우리는 이거를 예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야.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를 이탈을 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근데 이탈을 안 하고 올라왔어. 그럼 우리는 언제 매도해요? 여기 이탈할 때. 얘가 내일 뭐 빠바방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확 꼬라박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럼 여기를 이탈하면 매도. 그리고 내일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고 생각을 하고 음봉일 때마다 사는 거예요. 사다가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 이때는 손절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게 뭐 현대차든 LG전자든 대부분의 초우량주 이런 아이들은 이게 잘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나 동전주들은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차트들이. 하지만 이제 대형주들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손절을 언제 해야 되는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계속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좋다라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사는 게 맞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면서 그냥 가격대를 제가 잡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사기 부담스러워.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럼 아싸리 여기 돌파할 때 돌파 매매를 하자. 근데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내려왔어? 그럼 눌림목 매매를 하자. 네, 이 두 가지 포지션으로 방법을 잡으시면 돼요. 돌파 매매든 눌림목 매매든. 네, 그래서 아무 때나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라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 알고요. 내년에도 좋을 거 알아요.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업황이 좋다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내려오니까 굳이 이런 데서 사지 말고 이런 데서 사자는 거죠. 음. 네. 요렇게 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지금도 살 수 있겠죠. 사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제가 그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차트는 의미가 없어요. 얘네는 무조건 본주 차트대로 똑같이 가요. 뭐 색깔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
게요. 얘를 얘가 뭐야? 코덱스? 코덱스면은 얘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이게 언제야? 5월 27일. 그럼 5월 27일을 볼게요. 5월 27일 언제야? 27 여기부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맞죠? 5월 26일, 5월 17일 여기부터구나. 아이고, 아이고. 자, 5월 27일, 5월 27일 보시면 똑같이 흘러가요. 뭐 이게 위아래 크기는 뭐 다를 수 있어요. 색깔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NXT장을 하냐 안 하냐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캔들의 크기나 뭐 색깔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양 자체는 이렇게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가요. 그래서 굳이 레버리지를 하실 때 레버리지 차트를 보실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레버리지 차트를 보고 하실 게 아니라 본주 차트를 보고 얘가 올라가면 그때는 레버리지 차트가 엉망진창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매수. 그리고 떨어질 때는 매도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레버리지는 좀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중장기로 가져갈 거면 본주를 가져가시고 레버리지는 좀 짧게 짧게 네, 단타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 이터닉스. 네,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여기 이때 상승 나온 거 보고 여기 눌림목 요때 세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때 1차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본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일 만약에 갭으로 뜨면 그때는 갭으로 뜨면 일단 일부 매도를 해야 되겠죠. 네, 일부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만약에 뭐 2차, 3차, 혹은 3차에서만 매수를 하셨거나, 그러면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계속 챙겨가면서,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 그럼 얘를 또 언제 살 수 있을까요? 여기 넘어갈 때 사면 돼요. 그 나머지 물량은 잘 가지고 계시면서 아니면 여기 이탈하면 이때는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수익 중이라면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일부 챙기시고 그 소량만 가지고 계시면서 얘가 여기를 넘어가는지 이만큼 가는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는지 네, 이렇게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네,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뭐 내일의 관심 종목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눌리면은 누릴 때마다 조금씩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포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끝이라는 신호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굳이 다른 거 뭐 중소형주 괜히 사서 물리고 괜히 손절하고 막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당분간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다음 달이나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뭐 코스닥 종목은 좀 안 볼게요. 안 보고 일단 뭐 오늘 몇 개 종목이 눈에는 들어왔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일 또 금요일이고 해서 네,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저는 주말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